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소추단, 국회 측 변호사로 나왔던 그 변호사가 조국 혁신당의 소속으로 재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해서 논란입니다. 들어보시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탄핵 국회소추 대리인단 임무를 마치고 이제 조국의 혁신을 위하여 구로를 혁신하고자 소상범이 왔습니다. 구로구 구청장 보궐선거는 구청장 한 명을 뽑는 선거를 넘어 여전히 이 사회 곳곳에 존재하는 내란 세력들과의 승부입니다.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은요, 국회 전체를 대변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탄핵소추 대리인단은 국회에서 또 비용이 나갑니다. 예. 탄핵소추 남발되면서 공무원 월급이 허투루 나가고 네. 또 민주당 성향의 민주당과 친한 변호사들 배불리는 작업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불편한데 거기다가 이름 올린 변호인단이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또 출마까지 한다? 이런 건 논란이라기보다 되게 부끄러운 행태죠. 정학진 변호사님, 참 이런 일도 있네요. 국회 측 소추단 대리인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서상범 변호사가 조국 혁신당으로 어제 구로구청장, 서울 구로구청장 보궐선거에 나가겠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뭐랑 똑같냐면요. 제가 사건 수임을 했는데 판결 선고가 나오기도 전에 그다음에 사실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그 탄핵 심리 사건에 있어서 가장 예민하고 민감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이거는 그 아까 황도수 그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헌법재판소에서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나 할 일 다 했으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내 개인적인 용무가 있으니까 이제 나 더 이상 이 사건에 있어서 변호사하지 않겠다. 본인이 변호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 다 좋은데 조금 전에 주진우 의원 이야기한 것처럼 변호사들은 뭘 받습니까? 그 수임료를 갖다가 받는단 말이에요. 수임료 어떻게 받습니까? 착수금 받고 성공 보수도 받는데 만약에 지금 그 구로구청장 그 출마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일단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된 그 착수금 당연히 반환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성공보수, 만약에 성공하게 되면은 성공보수가 나올 수도 있을 텐데 그것까지도 다 포기하고 계약 해지하고 수임 계약 해지하고 구로구청장 나가든지 말든지 그렇게 해야지 뭐 양손에 다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그렇게 하는 것들은 우리 국민들이 절대로 용납할 수 없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어떻게 우리나라 세금이 저런 변호사한테 수임료로 지급되고 어떻게 우리나라 세금이 대통령 체포했다고 와인 먹는 데 쓰이고 저는 참 지금 우리나라가 심각한 위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예, 조국 혁신당 얘기입니다만 김진욱 대변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뭐 4억 6천만 원이 쓰였다. 29번의 탄핵에 그 사람들의 대다수가 친야 성향이다. 그 사람들의 일감 몰아주게 한 것 아닌가. 이런 얘기는 쭉 해왔습니다만 지금 선고가 나지 않았는데 그 도중에 사임을 하고 다 이 국민 세금으로 돈 주는 거거든요. 사임하고 선거 나가겠다? 뭐 탄핵을 출세를 발판으로 삼았냐 이런 얘기 당장에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비판과 오해를 받기에 딱 좋은 상황이 되었다라고 봅니다. 그 변호인을 특히 이 탄핵 소추인단의 대리인단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지금 단순한 변호인이 된 게 아니거든요. 지금 많은 국민들이 밤잠을 못 이루어가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염원하는 그런 걸 지금 앞에서 대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 상황이 단순하게 개인의 어떤 일신상의 이유로 대리인단에서 빠지겠다 하는 것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부분이 아닌가. 저는 뭐 충분히 개인적인 판단과 또 조국 혁신당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은 완전히 탄핵이 종결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밤잠 못 자가면서 지금 계속 거리에서 거리로 광장으로 나오고 있고 또 이 상황을 또 단식까지 해가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이분들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보기에도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닐 것이다. 제가 봐도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 조국 혁신당이 인재풀이 좁고 그 과정 속에서 좋은 후보자가 나가서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추천한 거일 텐데 그 부분은 충분히 저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지금 아직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결정이 언제 나올지 어떤 날짜가 확정됐다든지 뭐 이런 것도 아닌 상황에서 출마를 위해서 변호인단을 언제 그만두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당연히 그만두셨겠죠. 이 과정이 그렇게 매끄러워 보이지 않는 그런 차원에서는 좀 아쉬움이 좀 큰 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조국 혁신당은 이렇게 해명합니다. 들어보시죠.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후보 등록은 14일까지였고 끝을 보고 출발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만은 더 이상 늦출 이유도 없다. 대통령 측에서 변론제계 신청 안 했죠. 한이 많이 했는데 안 했잖아요. 대리인단 임무 끝났습니다. 끝난 겁니까? 설 변호사님?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보통 일반적인 재판 같은 경우에는 선고 날짜 전에도 뭐 참고 서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국회 같은 경우는 이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재판부가 국회 소추위원단 측의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아니 증거도 어떤 선고기 변론 전개를 한 다음에 지금 제출해라. 그래서 지금 그걸 받아줬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끝났나요? 저는 아직 끝났다고 생각은 개인적으로 들지는 않습니다. 뭐 본인이 이제 사임을 했다고 한다면 본인이 대리인단에서 뭐 나간 것이니까 본인의 뭐 일은 다 끝났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렇게 그냥 무책임하게 아이 뭐 어쩔 건데 뭐 나 이렇게 나갈 건데 어쩔 거야 뭐 약간 이런 비판적인 어떤 지적을 하는 국민들에게 그냥 나 나갈 건데 어쩔 거냐 이런 식의 어떤 대답이 글쎄요 저는 도무지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뭐 출마하고야 안 하고야 뭐 본인의 뭐 자유니까 뭐라고 하겠습니다만은 거기도 비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조차도 저런 식으로 대답을 한다는 게 참 조국 혁신당이 좀 급하구나. 굉장히 좀 당만큼이나 당의 어떤 의원들 숫자만큼이나 어떤 포용력을 가지기는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매우 아쉽습니다. 예. 최 의원님께 마지막 여쭤보죠. 끝났답니다. 지금 대통령 선고 안 나왔잖아요. 그럼 이 상태가 지금 끝이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들리십니까? 아니 끝나지 않은 거는 팩트죠. 왜 그러냐면 선고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끝나지 않은 게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끝났다는 거는 아마 저 변호사가 자기가 끝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구 그 피고인을 변호하다가 선고가 나오지 않았는데 중간에 나 그 변호인 그만두겠어라고 한 거잖아요. 그거는 뭐 팩트인데 그걸 지금 끝났다고 주장하면 저는 곤란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그거를 중간에 본인이 그만둘 수는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게 이제 작년 10월에 그 구로구청장 보궐선거가 확정이 됐잖아요. 근데 그 국회 측 대리인단은 작년 12월에 선정이 됐단 그렇군요. 말이죠. 그러면은 4월에 보궐선거가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알고서도 본인이 변호인단으로 참여를 한 거잖아요. 예. 그 얘기는 이 변호인단에 참여를 해서 내가 구로구청장 선거에 그때 뭐 나올 것인지 안 나올 것인지 확정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먹었다.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이거는 굉장히 염치 없는 짓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서상범 후보자의 뭐 저런 행위를 우리가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만 예. 그러나 적어도 끝난 건 아니다. 그리고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헌재에 추가 자료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선고가 잡힐지 모르지만 그 중간에 헌재가 직권으로 변론 제기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끝나지 않은 건 분명하다. 근데 끝나지 않았는데 본인이 지금 나 끝났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예.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